안녕하세요. 스테빈스의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평소에 감기가 안 걸리다가 이번에 좀 사무실에서 방심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일하다가 그냥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깡통전세 사기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예.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포탈에도 보면은 부동산 뉴스 10개 중에서 뭐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까지도 이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전세 시장은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보셔도 돼요. 아예 뭐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금액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연락 자체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좀 한 말씀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걸 찍었습니다. 자, 깡통전세와 깡통전세 사기 제가 한 1년쯤 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좀 구분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깡통전세는 주로 구축에서 발생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값보다 낮아지게 돼서 이 집을 팔았을 때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사실상 집주인이 의도하진 않았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뭐 깡통전세라고 하면 집값이 한 전세보증금이 7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그 집만 유난히 비싼 게 아니고 그 비슷한 투룸이면 투룸, 쓰리룸은 쓰리룸 이런 것들의 주변 전세 시세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부분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100% 해결된다고는 못한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집주인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그래서 뭐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서 뭐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더 내주고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임차인을 구할 때 낮은 가격으로 구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사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이자가 발생하는 게 있을 거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 받았을 경우는 제가 이자를 일부를 뭐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타협을 하고 해서 어쨌거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깡통전세 사기는 아예 틀립니다. 집주인이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건축주의 의도가 있다. 이거 의도하고 한 거, 이 컨설팅 업체들하고 다 조직적으로 해서 의도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터지면 저는 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분양가하고 전세가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분양가하고 전세가 여기서 책정된 분양가가 기존 정상적인 분양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브로커들의 마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 30% 이상 50%까지도 높아요. 주변에 1억짜리가 뭐 오피스텔 하나가 1억이라면 이 사람들은 1억 5천에 그거를 분양가를 책정해서 그 1억 5천으로 전세를 맞춰서 임차인을 구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높고요. 대출이자 지원해준다, 이주비를 지원해준다 해서 임차인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 건데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일반인들, 이거 등록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 하나, 이제 방 한 칸 이렇게 세를 놓거나 2층 집에 살면서 뭐 1층을 갖다가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거나 한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0년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2020년도 이전에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주로 가입을 했겠죠. 근데 이때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반환보증에 가입해라라는 게 의무화가 됐는데,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1년이 유예가 돼서 2021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즉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라 해서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임대인이 가입 의무가 없었잖아요. 뭐 20년 8월 전에. 그럴 때 은행의 대출 기준은 그 다세대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공시가의 150%를 적용해서 이제 대출을 해줬었어요. 전세 대출을. 근데 이때 그 민특법에서 정했어요. 민특법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정의를 하면서 공시가의 빌라는 130%를 적용해라. 오피스텔은 국세청장 고시가에 120%를 적용하라는 게 이게 법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임차인이 가입할 때는 150%로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20%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다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 150%를 적용하겠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여기서는 120%였었어요. 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이 할 때는 150% 적용받아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입 면제 사유가 또 나와요. 가입 면제 사유가 나와서 의무긴 하지만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전세 말씀드린 보증금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면은 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있지만 이거는 전세로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임차인 가입 시 면제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는 뭐 150%, 요때만 해도 140% 받았는데 이제 150% 올랐다가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오피스텔도 150% 적용받습니다. 이때는.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가입하게 되면 국세청장 고시가의 120%가 아닌 150%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증금이 껑충 뛸 수가 있죠.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최대한 올려놓겠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사고가 터지면서 허그에서 가입 제한을 좀 했는데 작년 말에 12월에 빌라 및 오피스텔 고시가 또는 공시가에 140%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10%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월 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140%에 90%를 초과하면은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겠다 했어요. 즉 140%에 90% 곱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고시가, 공시가의 126%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게 저는 이 반환보증이 이전에도 분명히 이제 깡통전세 사기는 있었지만 이게 시행되면서 굉장히 이거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반환보증보험 적용 시기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듯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시기열로 놓고 보면 2020년 8월 18일 날부터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보증 가입하게 돼 있었고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1년이 유예가 돼서 21년 8월 18일부터인데 결국은 이때부터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이때 이후로 체결되는 모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반환보증보험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좋은 제도다 보니까 깡통전세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거를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아, 요거 쓰면 임차인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잘 들어올 것 같아. 임차인들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가입이 이제 서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서류가 뭐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았었고 필요한 서류가. 그다음에 제가 아는 형님도 한 3일 정도 쫓아다녀가지고 겨우겨우 가입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흘러서 가다가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21년 8월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임대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60, 70, 8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 임대인분들이 이거 어떻게 가입하냐는 거죠. 그래서 요게 21년 6월경에 이제 코앞에 두고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가입 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뭐 뛸 수 있는 것만 떼서 내는 그런 정도로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다세대는 150% 적용받을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깡통전세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됐다. 이거 이제 쉽게 할 수 있네. 해가지고서 요걸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임차인들을 모집하는데 21년 6월경에 아마 깡통전세로 설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 제도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는 보통 2년 계약하니까 그럼 21년, 22년, 23년 올해죠. 올해 6월경 이후에 간소화된 이후에 많이 가입했을 거니까 올해 6월경 이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150% 적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월부터는 공시가에 126%를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그에서 제한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때 당시 내가 뭐 쉽게 말해서 이거 다 적용해서 1억 5천에 전세를 났는데 21년이니까 23년 올해 만기가 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1억 5천에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공시가에 126%를 적용받다 보니까 1억 5천에 했으면 이제 1억 2,600이죠. 뭐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0만 원을 내가 돌려줘야 돼요. 이 돈이 뭐 한 채, 두 채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탄서도 전세 사기 신고 250대 소유자 파산 이거 아마 며칠 어젠가 그제 정도 뉴스에 처음 나오고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50채 소유자 파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제목이. 자, 이분이 뭐 250채가 한꺼번에 오진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만기가 오고 있었겠죠. 근데 올해 1월부터 126% 적용하니까 세를 놓을 땐 이렇게 놨는데 아마 이분은 이거보다 높게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보다 높게 나서 그 공인중개사가 반환보증 가입 안 될까봐 임차인들한테 아예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 그 후속 보도도 있더라고요. 개입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채 정도, 두 채 정도 모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깡통전세 사기는 명의를 떠갈 때 300에서 500을 받는 그 재미로 하기 때문에 한두 채만 한 사람은 없다. 최소 수십 채에서 수백 채를 한다. 10채를 자기 앞으로 떠오면 5천만 원의 돈이 생기고 20채를 자기 앞으로 떠오면 1억의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미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20채 갖고 있는 사람은 20채에 대해서 2,400만 원씩 지금 반환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되겠냐고. 그래서 아마 올해 6, 7, 8 이때 상당히 많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은 이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 6, 7, 8월에 계속 이제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그런 과거의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 전세 임대는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가입 한도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의 150% 이내였었는데 이제는 공시가의 126%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다운된 거예요. 전세금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보완이 됐다라는 거고 감정평가도 기존에는 그냥 뭐 임대인이 아무데나 감정평가사 가가지고 이거 하나 감정평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얼마로 맞춰드리면 돼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금액이 뭐 이 사기치는 사람처럼 뭐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급적이면 뭐 분양가에 맞춰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구에서 지정한 40개 업체 여기서만 하게 돼 있고 여기서 받은 감정평가만 반환보증을 가입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4억 5천 정도에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거 감정평가 받았더니 3억 7천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은 4억 2천까지도 나오고 4억 3천까지 나왔을 텐데 이제는 많이 이 감정평가도 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운 게 아까 동탄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이 반환보증 가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걸 만류를 해서 가입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또 뉴스에서 보면은 그 해당 중개업소에 찾아가면 이미 문은 닫고 도망가고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개사들이 좀 개입한 것들이 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깡통전세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바로 옆에 그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부동산 아무도 손 안 대요, 거기. 그 물건지. 그러니까 깡통전세 사기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그 물건이 있는 주변에 동네 부동산들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동네 부동산인데 거기에 그 비싼 가격으로 거기다가 전세 세입자를 입주시켰을 때 이분 나갈 때 빼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분을 또 입주시켜야 되는데 이 가격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대다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가 이 주변에 봐도 부동산 하시는 분도 되게 성심성의껏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몇몇이 물을 흐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는 하여튼 꿋꿋이 여러분들의 그 거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